반갑습니다. 7월 5일자 신문일기를 진행할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입니다. 예보상으로는 오늘 부산 오전까지만 비가 오고요. 오후에는 좀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낮 기온은 28도 정도까지 오르겠고 습도는 높겠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는 또 출근길에 한 시간당 10mm 정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우산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출근길 주의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문일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기사는요, 조금 가벼운 기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자 국제신문 이면이고요. 제목이 내비로 찍은 부산 관광 1번지가 해동용궁사였다, 이런 기사가 있는 건데, 어떤 내용의 기사인 건지 한번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름 휴가철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부산의 관광지는 기장군에 있는 해동용궁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한국관광공사가 SK텔레콤과 함께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의 최종 목적지 한 95만 건 정도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국민이 선호하는 여름철 관광지 탑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해동용궁사가 1위를 차지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보통 부산하면 생각나는 게 해운대인데 일단 또 2위도 해운대가 아니고 태종대입니다. 3위에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이 랭크가 됐고 4위는 국제시장, 5위는 남구에 있는 오륙도 스카이워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식당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에는 1위가 이제 가야밀면집, 2위가 쌍둥이 돼지국밥 본점, 3위가 금수복국 부산 본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사를 읽고 드는 생각은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운전자한테 약간 부가적이고 선택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점점 좀 핸드폰 어플이 발달하고 하면서 거의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이전까지는 어디 여행 간다고 하면 보통 뭐 서점 가서 지도를 사던 시절이 그렇게 옛날도 아니었는데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내비 이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빅데이터가 쌓였고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제 기사상에서는 보면 그 관광객 방문 수만 나와 있지 뭐 가령 남녀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연령대라든가 이런 데이터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95만 건 정도를 분석한 자료라고 한다면 이 숫자만 가지고도 뭐 부산 관광 정책에서 상당히 좀 주요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오늘 국제신문 6면입니다. 어저께 이미 어제 오늘 좀 상당히 떠들썩하게 보도가 된 부분인데 이 감금된 태국 여성들이 성매매를 당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금 태국 여성 쪽지 신고로 성매매 일단 검거 이런 제목이고요.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감금된 상태에서 불법 성매매에 동원된 태국 여성이 슈퍼마켓 종업원에게 쪽지 신고를 한 덕분에 간신히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 5월 16일 새벽 4시 20분 정도에 부산 진구의 부전동에 있는 슈퍼마켓에 태국인 여성 5명이 생필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여성들을 감시하는 것 같은 한국인 남성이 한 명 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20대 초반의 태국 여성이 종업원에게 쪽지를 건넵니다. 그 쪽지에는 나는 건물의 4층에 잡혀 있다 이런 내용의 좀 이 서툰 한국어가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종업원은 근무를 마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포인트 적립을 하려고 제시했던 그 손님의 핸드폰 번호를 경찰에 제시를 했고요.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휴대전화의 주인은 30대 남성 이모 씨였습니다. 근데 이 씨는 이 과거에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이 수색에 나섰고 이 씨하고 종업원 박모 씨를 붙잡았다고 하고요. 그 안에 이제 태국인 여성 5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분들이 갇힌 상태에서 성매매를 뭐 이렇게 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쪽지 신고한 여성은 마사지사를 하려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성매매에 내몰렸던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경찰은 브로커 김모 씨와 성매수 남성 53명을 포함해서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하는데요.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 기사의 사진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여성이 건넸던 쪽지를 보면은 나는 속은 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가 속았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의 내용으로 보면 자기는 이제 한국에 와서 마사지사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붙잡혀서 감금된 상태로 성매매를 당했다면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사실 이런 행태는 거의 뭐 노예랑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기사에 또 나와 있던 부분 중에 놀라웠던 게 뭐 어떻게 보자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은 일단은 확인된 성매수 남성이 50여 명 그리고 그 휴대전화 리스트에 있던 게 2만 명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또 성매수 한 것으로 추정되는 3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브로커 그리고 이 감금 형식으로 운영되는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는 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제신문 8면이고요. 그 6월부터 영도의 제한 속도가 낮아져 있다는 것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소식인데 경찰이 이제 좀 사고를 줄이려고 속도를 낮춰서 단속까지 해봤는데 오히려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런 소식이거든요. 한번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네, 영도 제한 속도 50km 한 달 위반 건수는 14배가 오히려 증가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부산 영도구의 주요 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4일 부산경찰청이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 이 영도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집계를 해봤더니 28건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한 달 전인 5월에 22건에서는 오히려 6건이 늘어났고요. 또 작년 6월과 비교하면 작년 6월은 27건이었는데 마찬가지로 한 건 늘어난 그런 수치입니다. 경찰은 지난 6월 1일부터 주요 관선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에서 50으로 낮추면서 이제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인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사고 건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과는 달리 이 단속의 그 적발 차량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보여준 수치가 원래 이제 단속이 걸리던 차가 하루 평균 한 5.4건 정도였는데 시행하고 나서는 75.7건, 14배 가까이 뛰었다 이런 건데 물론 이제 뭐 속도가 낮아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경찰은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는 일단 9월부터 하겠다. 그리고 현행은 계도장을 발부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일단 기사는 여기까지인데 이건 뭐 약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그러니까 부산의 운전자의 일반적인 인식은 제한 속도가 60km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도 지역에 한해서만 50km로 한다는 것은 일단 영도에 사는 주민들 그리고 영도를 지나는 차량들은 현행 평균적인 부산 그 차량 속도보다 훨씬 더 낮은 속도를 좀 강제받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상당히 이례적이고 다소 무리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인데 제가 생각이 되는 부분은 이런 걸 하는 거라면 적어도 1개월 내지는 3개월 정도로 실제로 정말 사고가 줄고 있는가를 집계를 내 가지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중단을 할 것인지 실제로 또 이 과태료도 발부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예, 오늘 신문 일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